지금 통일교 관련 범죄가 그야말로 세 발의 피로 극히 일부분이 조금 나왔을 뿐이고 그나마 윤용호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걸 카드로 썼던 거고 국민들이 다 같이 놀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윤용호 나쁜 놈 범죄자한테 우리가 우롱당했다는 좋은데 이제 출구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용호에게 정확하게 책임을 묻자. 그거 말고 또 수사는 어떻게 하고 뭐 제2특검 뭐 이런 답들은 뭐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1948년 12월 10일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은 직후 인류는 뼈저린 반성을 통해 세계 인권 선언을 만듭니다. 수천만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이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로 죽어갔습니다. 이 끔찍한 일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그런 다짐이 세계 인권 선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류의 모든 구성원이 각기 다른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인권의 원칙을 세계인의 양심을 걸고 천명한 겁니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제77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뜻깊은 인권의 날조차 제대로 기념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때문입니다. 인권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장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창호 씨가 자초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의 인권도 챙기지 않던 사람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인권만 챙겼습니다. 안창호 씨와 그의 동료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장 문을 닫아도 시원치 않을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국가 지도자들은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당장 그만두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안창호 씨, 더 이상 부끄럽게 굴지 말고 당장 그만두세요. 스픽스가 보내드리는 인기 토크쇼 역전의 용사들, 오늘도 최고의 출연자들과 함께합니다. 처음 모실 분은 날카롭지만 따뜻한 평론이 빛나는 임세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왜 오셨어요? 아니, 갑자기 부끄러워서 저 말고 다른 분 이야기 하시는 줄 알고. 네. 이분은요 정확한 취재와 분석이 돋보이는 분입니다. 김한 한겨레 21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기지 몰랐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소개글을 써오셨나요? 그럼. 이 먹고 살려면 해야 됩니다. 현장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김대호 2분 뉴스 대표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이제 조지호 관련된 내란 재판이랑 그리고 윤영호 마지막 결심 공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치고 방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윤영호, 조지호, 호씨 형제들을 챙겨보고 오셨습니다. 현장에서 오셨습니다. 이건 수학의 정석이 아닌 평론의 정석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전계환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제가 임지연 소장님이나 김한 기자의 이런 느낌을 그대로 이렇게 소개하니까 갑자기 이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이거 지금 오바해서 소개되는 거 아니야. 요즘 욕을 하도 많이 먹어요. 그래요? 뭐 때문에 욕을 먹었어요? 아니, 방송 좀 하고 있으면 윤영호 이야기해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돈 받았다고 하는 것도 좀 일종의 선행적 좀 공개를 하자라고 하는데 왜 민주당의 내분을 일으키는 그런 작태를 보이느냐. 국힘이 잘못한 것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열을 조장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가지고요. 아니 민주당의 가장 특별한 당원인 이재명 대통령도 여야 구분 없다. 그렇죠?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욕은 대통령은 아니고 우리 평론의 정석 전계환 평론가만 욕을 먹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감 있고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전계환 평론가 정계환이 하는 발언은 지금 믿을 수 없다. 수학의 정석 이런 거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아니겠느냐. 내용보다는 형식에서 아예 신뢰도 차이가 매우 크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야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영호 오늘 결심 공판인데 떠벌렸어요. 오늘 뭐 실명 까겠다. 결론. 실명 몇 명 깠습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윤영호 씨는 이제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요. 새 아이의 부모로서 그리고 통일교 신자로서 자라났지만 결국에는 이 신앙 공동체로부터 이제 사실상 배반당하고
가족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한 게 윤영호 씨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예고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국민들의 이목을 쫙 끌었잖아요. 그다음에 기대가 엄청 올라갔고 SBS 한겨레 등은 뭐 보도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자부터는 전재수 장관 이름도 나오기 네. 시작했고 그런데 까보니까 침묵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네.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오늘 굉장히 특이한 점은 오후에 증인됐던 내란 재판에는 저 혼자 있었어요. 재판장에. 기자들이 다 어디로 가 있었냐. 오늘 윤영호 씨 입에서 민주당 의원 이름이 나오냐 안 나오냐. 네네네. 거기에- 그러면 내란 재판의 피고인 윤석열이랑 좀 외로웠겠네요. 네, 진짜 조지호 재판이었는데 네네. 여기는 없는 반면에 거기에는 50명 넘게 와. 기자들이 모두 와. 출동해 있다고 네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내란 재판에서도 오늘 진행은 됐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 이름 나올까 봐 그렇게 많이 온 것 같다라고 느껴져서 평소에 다른 재판도 그렇게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자는 이제 결심 공판입니다. 특검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구형을 선고하는 날인데요. 이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청탁 금지. 자, 그리고 뇌물수수 관련된 거죠. 김건희 샤넬백을 전성배 씨 통해서 전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선 개입 부분 이렇게 해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특검 측이 구형은 정치자금법 혐의 2년 그리고 그 외의 죄목에 대해서도 2년 각 2년씩 2개를 구형해서 총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윤영호에 대해 통일교 2인자 윤영호에 대해서 네.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이에 대해서 감탄사로 한번 반응을 해주세요. 정계환 대표. 와, 김한 기자. 임세현. 에게. 그치, 애개죠. 이거는 야, 이거 이상 애개 아니에요? 이거는 선고 나고 하면 집행유예를 노릴 수 있는 형량이죠. 그럼요.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은 어. 특검에서 어떤 이야기했는지 김덕기한테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충격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애개를 넘어서 얘기 좀 더 어떤 게 하시죠. 있는지. 그렇게 네. 내가 구형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이제 특검 측이 양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도 하기도 했는데요.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협조한 반면 또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까지 했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재판부에 사실상 무죄 선고와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아이고야. 이례적입니다. 특검이 이해가 안 되네.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네. 이분은 수사에 협조했으니까 소위 폴리바게닝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요? 예. 본 선거에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 그리고 이 사람이 협조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석으로 허가를 해달라. 보석 허가를. 보석 신청은 누가 하느냐? 특검이 신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윤영호 측에서 이제 하면 이걸 바로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특검법 출범할 때 특검법을 만들 때 그 안에 폴리바게닝이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가명 사유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가지고 이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해버렸으니 저는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윤영호한테 완전히 놀아났다. 놀아난 자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취재했던 기자로서 완전히 이것은 사기 중에 대사기다. 대국민 사기 그게 오늘 벌어졌다. 이 인간이 지난 금요일 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최후 변론, 최후 진술에서 실명을 다 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왔던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 수사보고에서 다 했다라고 수사보고에서 나온 사람이 전재수 장관 날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동영 장관도 내일 본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임모 국회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 출신의 뭐 누구도 있고 이분도 지금 뭐 본인이 직접 이제 해명하지 않겠다고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정장관조차도 나와서 이제 이게 싱거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15명의 뭐 국회의원들이 더 있다. 뭐 7명이 실명으로 걸었는데 거물급 인사들도 계속 지금 7인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수사는 일단 둘째치고 윤영호가 그렇게 했던 그 약속, 뭐 그 인간이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지만 오늘 아무런 내용도 없이 특검에서 윤영호에게 실질적으로 무죄를 선고해달라. 라고 이제 해버렸으니까 아 특검이 이렇구나. 아 그래 윤영호에게 다 놀아놨구나. 그러면 통일교가 권성동한테 준 거 1억 끝. 그리고 김건희한테 선물했던 클라프 목걸이를 비롯한 이걸로 끝. 그 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는 이자가 4천만 원, 3천만 원 총 합쳐서
1억 가까운 돈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 수사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그거요. 내가 알고 보니까 착각을 했어요. 그렇게 준 사실이 없어요. 그걸로 끝. 그리고 윤영호는 무죄가 되고. 아니 그러면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달 동안 특검이 무슨 수사를 했죠? 수사의 결과가 뭐예요? 윤영호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와. 특검이 이제 거의 시한이 마무리되는 마당에 굉장한 실기가 드러난 건데 일단 네. 첫 번째 실기는 8월달에 관련 내용 진술에 대한 걸 들었으면 그 무렵에 판단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이첩할 것이냐,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가 수사 범위 안에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무렵에 처리가 됐어야 신뢰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일단 이제 그게 늦어진 거고 이게 특검이 스스로 밝힌 게 아니라 언론 취재를 통해서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과정들에서 특검의 이제 수사 실기가 드러났고, 근데 오늘 구형을 하면서 구형이라는 게 이제 그 재판부에 형량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형량 요구를 하면서 실제 이 사람의 죄질은 우리는 4년 정도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우리 수사에 협조를 했으니까 사실상 이 사람을 이제 그 풀어줘라 이 요구를 같이 했다라는 건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가 이 진술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 쪽에서 많이 했어요. 너무 진술에 의존하고 그러니까요. 이 진술은 몰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적 증거가 아니라 했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사실상 시인하는 꼴이 지금 된 거고 이게 두 번째 실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와 관련돼서 여러 의혹들이 있고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고 대선 자금 문제도 있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상 이제 끊어지게 되는, 특검 차원에서는 끊어지게 되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늘 보는 논리지만 뭐라고 합니까? 특검에서 탈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났다 이렇게 이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하루 요 사건 포함 오늘 하루 동안 특검이 굉장히 좀 실기를 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검 측에서는 그러면 왜 이러한 행태를 보였을까를 오늘 재판에서 추정을 한번 해보자면 일단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2인자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진술이 윤영호에 대한 이 주요도가 높고 거기다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김건희 재판까지도 사실 물적 증거가 사실 원초 제공하려고 했었던 건 전부 다 윤영호인데 오늘날 특검의 협조를 제대로 하고 이것을 다 인정을 해주니 그러한 부분의 성격에서 이제 플리바게닝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두 번째 주안점은 그럼 이거를 가지고 특검팀이 그 뒤에 있는 재판들 김건희 재판도 사실상 오늘장 이게 인정이 되면 더 이상 이제 뭐 인정 여부를 따질 게 없이 원초 제공자가 전부 인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거거든요. 이 이후의 행보를 어떻게 보이냐 내일이 제일 주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 8월달에 알게 된 거 뭐 서명 날인했다는 것도 수사할 수 있거든요, 법상. 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랬는지. 그래서 괜히 뭐 민주당에 대한 오해를 증폭시키고. 그다음에 윤영호는 또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슬금슬금. 윤영호에 놀아나는 거 아닌가, 국가기관이. 그러니까 이제 윤영호한테 돈을 받은 사람이 워낙 많고 한학자가 누구에게 전달을 했는지를 윤영호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 윤영호 입만 바라보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윤영호한테 걸리면 다 죽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윤영호한테 걸리면 다 죽는데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봤지. 엊그저께 내가 폭난다고 했지. 수사 보고서가 존재한다고 했지. 그 수사 보고서를 보라고 했지. 근데 오늘 너희들 다 왔네. 기자들 좋다. 한 50명 왔으니 내가 이거 너희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 바보야. 세상이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나는 느끼는 거죠. 그러면 윤영호가 해먹은 거 한번 봅시다. 2018년도에 세계본부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한학자 총재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받아서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캄보디아에 지금 ODA 자금 나가는 것,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것, 이것을 김건희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보내는데 이걸 모두 주도한 사람은 윤영호입니다. 하도 많이 헤쳐먹었다고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자를 누가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느냐, 고발하느냐. 바로 한학자 총재 쪽에서 너무 많이 해먹었다라고 해서 본인의 부인이 이신혜 씨가 재정국장으로 있는데 이걸 사법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한학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본인이 이제 폭로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정치권에 들어갔던 뇌물에 대해서 일련의 폭로 과정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 권성동이 받던 1억 외에 자 수십억 원 또는 수억 원이 이
쇼핑백에 나갔다는 거, 100억 지원설에 대한 거, 캄보디아 ODA 그리고 아프리카 자금 지원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수사 언제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자도 부인과 함께 상당한 금액을 횡령을 했을 것이라고 자 누가 합리적 의심이에요. 아니 합리적 의심이 아니고 한학자 총재 쪽에서 그쪽의 주장인데 의심할 거기에서 만한 이제 그렇게 일이죠. 횡령으로 이제 고소를 해놓은 상태 이거 아마 이제 수사가 진행됐거나 중단됐거나 모르겠습니다. 내부에서 이 사람이 부부간에 엄청난 돈을 해먹었을 것이다. 그게 수십억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그럼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정치인들한테 갔던 돈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면 결국 윤영호한테 우리 모두 놀아났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기자로서 원래 일어났던 상황을 우리가 공유하는 일이 사적으로 직업 윤리지 않습니까? 네. 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데 기자가 무슨 수사를 해가지고 취재를 수사처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윤영호의 진술이 있으면 그 진술의 바탕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수사 과정이고 실체적 네. 진실을 파악한다는 건 그런 건데 특검은 뭐 했죠? 아니 진짜 윤영호 앞에 그냥 앉아 있어가지고 받아쓰기만 했나요? 그 윤영호가 허위 진술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근데 윤영호가 실제로 뭐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금 현직 그 장관들에게 뭐 금품 줬다는 것으로 계속 이제 블러핑을 하고 있는 건데 요 며칠 민주당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죠. 사실 뭐 다 뒤집어졌다고 해도 할 만한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예고까지 했잖아요. 현역 의원들 다 불겠다고 민주당 인사들 이름 나올 거라고 해서 난리통이 나서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자들이 전부 다 거기 법정 간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얘기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허위 진술로 의심이 되는데 그렇게 돼서 언론이 함께 불붙여서 지금 민주당에 있는 몇몇 거론되는 의원들 뭐 지금 말씀하신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해서 정동영 장관, 뭐 임종성 전 의원, 그다음에 미래한국당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등 이런 사람들은 나경원 씨는 여기에도 또 나오네요. 나경원 이분은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거론된 이 분들이 지금 극구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내일 아침에 공항에서 밝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장관은 굉장히 세게 부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있어 보여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와. 이미지가 손상이 되고 당이 어느 정도 그 이미지 망가지고 이분들 한 명 한 명의 이미지가 훼손된 거는 어디서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게 조금만 조사하면 아니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윤영호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일 해저 터널을 청탁하기 위해서 전재수 장관에게 금품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일 해저타운은 일본이 갖고 있는 수건 사업입니다. 일본의 수건 사업. 대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거고.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전재수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 일본의 수건 사업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게 청탁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 한일 해저타운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2021년에 고용 유발 효과 등 기대된다고 국민의힘 부산 발전 프로젝트에서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 청탁하면 들어줄 일이지 민주당은 이 부분 청탁한다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저는 이 윤영호의 허위 진술.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네. 반대하니까 돈을 매길 수는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쪽 기사 어떻게 취재한 건지 모르겠는데 돈을 줬다는 게 3년이 나오더라고요.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네.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어느 해라고 해도 우리가 잘 못 믿겠고 어느 해 몇 월 며칠 보통 돈 준 사람들 메모하니까 그럴 텐데 전재수 장관 3년이에요. 자, 오늘 지금 윤영호가 밝히기로 한 사람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의심받는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렇죠. 네. 설사 이자가 밝혔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팩트가 확인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과도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지금 경찰에서 이제 지금 통일교 금품 의혹과 관련해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었거든요. 네, 국가수사 여기에는 분명히 이제 거론됐던 지금 뭐 현직 장관 두 사람, 전직 국회의원, 전직 도지사 아마 다 수사를 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시비비는 가려보고 따져야 한다. 윤영호가 오늘 말을 바꾸기 때문에 없는 사람 덮어씌웠다라고 하면 지금 거론됐던 장관은 윤영호를 절대로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윤영호가 법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엄청나게 명예훼손이 돼버렸고 정책 생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요. 이것은 보도한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제기를 한 윤영호에 대해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윤영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절대로 윤영호의 지금 노름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교가 정치권에 로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누구에게 했고 얼마를 줬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당사자가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윤영호가 한 이 짓은 뭐냐, 본인이 불리하니까 다 불어버리겠다라고 폭탄선을 해놓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동되는 걸 느끼자마자 입속 닫고 마지막에는 너희들 내 한 번 더 건드려봐, 봤지 나 특검에서 풀려나는데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이제 공포감을 상대에게 느끼도록 하는 이 수법이 원래 이자가 해왔던 수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정말로 사악한 자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화를 내면서 우리가 지금 전교한 평론가가 일종의 해법 중에 하나인데 윤영호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당사자들이 묻겠죠. 그러니까 왜 근데 당사자는 언론에 지금 책임을 묻느냐고. 아니 민영사상 책임을 예. 묻고 언론 입장에서는 그런 기사가 들어오면 써야죠. 일단 그건 큰 뉴스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윤영호에게 책임을 묻자. 또 네, 제가 해법 위주로 한번. 느끼기에는 2018년도부터 왜 2021년 3년 사이일까라는 의문들이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오는데요. 네.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김건희와의 문자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와 관련된 이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2018년도에 그 윤영호 씨와 영천시장 관련해 가지고 남부지검에서 정치자금을 관련해서 영천이면 경북 영천. 예, 경북. 최기문 씨가 시장 아닙니까? 경찰청장 했던. 그래서 그 당시 후보라고 이야기 나와서 정확하게 누군지 확인해봐야 되는데 네네. 영천시장 관련해서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핸드폰을 확보해서 봤더니 김건희 씨와의 연락이 들어있는 걸 확보한 겁니다. 그게 중앙지검을 타고서 특검으로도 이제 지금 오늘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무슨 말이냐? 남부지검에서는 김건희 씨가 이렇게 뇌물청탁을 받고 있다라는 문자를 이미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2018년도부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윤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한학자 총재가 자신네들의 한반도 평화 서밋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 대선 후보가 참여해 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양측에 접근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쪽은 잘 안 된 것 같고 국민의힘 쪽은 거기에서 대타로 권성동 의원이 중심을 잡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받았고 1억 원을 받고 이신혜 씨가 사진까지 찍은 증거물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들인데 이쪽은 계속해서 양당 정치에 접근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재판장에서 나온 것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건 권성동 의원은 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많은 증거들이 그냥 쭉 이어져 있고 그걸 이어서 대선 개입해서 통일교 조직 입당까지 됐고 그 뒤로도 전성배 씨 통해서 이번엔 김건희 씨와 직접 연락하면서 김건희 씨가 고맙다는 문자도 하고 부탁하는 이런 과정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 중에 정확하게 몇 명인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있었더라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것처럼 일부 그에 대한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재판에서 나왔을 텐데 나오지를 않았던 걸 봤을 때에는 이것은 그냥 자기들이 접촉하려고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 장관급 인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제가 오늘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세계기구의 최고위직을 지냈던 분은 통일교 행사 가서 강의 한 번 하는데 5억 원을 원화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강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안 하죠.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드러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통일교 관련 범죄가 그야말로 세 발의 피로 극히 일부분이 조금 나왔을 뿐이고 그나마 윤영호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걸 카드로 썼던 거고 국민들이 다 같이 놀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윤영호 나쁜 놈 범죄자한테 우리가 우롱당했다는 좋은데 이제 출구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영호에게 정확하게 책임을 묻자. 그거 말고 또 수사는 어떻게 하고 뭐 제2특검 뭐 이런 답들은 뭐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수사는 이미 이제 국수본으로 이첩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수사는 이어 나갈 것이고 만약에 윤영호 씨가 주장하는 대로 지금 나와 있는 그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주고 또 천정궁까지 방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정궁이 어디입니까? 자기네들 아지트예요. 그렇죠. 그럼 CCTV나 뭐나 그걸 제출을 하든가. 뭐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입으로만. 장관, 네. 뭐 무슨 몇백 명 앞에서 강의를 했다면 그러니까 그런 미쳤어? 영상이 어딘가는 그러니까. 존재해야 되는 거 그거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진술이 나오죠. 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통일교 뭐
이 집단이 뭔가 뭐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거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미 CCTV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다 훼손해버리고 없어요. 통일교는 지난 5월부터 통일교가 2018년도부터 했던 각종 행사에 대한 자료를 거의 다 삭제해버렸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중요하게 홍보를 한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 일부 그런 이제 영상과 이런 거는 그걸 다운받아서 별도로 보관하다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저런 것들이 나오고 2018년도에 부산 백석구에서 대규모 행사 한 10,000명 정도 할 때 거기도 이제 전재수 장관이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통일교가 뭔가를 밝힐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말씀하셨지만 국수본 같은 데서 이제 원점에 놓고 다시 수사를 해는 국민적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특검을 믿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 아예 믿지 않는다. 그리고 폴리바게닝을 잘했다고 하면서 세상천지에 4년형 구형을 하면서 선고 요청을 무죄로 선고해달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 너무 통일교가 심하죠. 어떤 네. 짓을 해왔는데 아니 윤영호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결국 본인들의 편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 건은 우리 모르겠으니까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든 말든 나는 이첩이고 우리는 여기 빠져나간다라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의심병이 있는 사람이니까 도대체 외부에 있는 로펌에 돈을 얼마나 주고 이들은 하길래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보면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정원주라는 비서실장이 자 재판정에 출두할 때 주변 경호원을 5명 정도 대동하고 간다는 거예요. 무슨 전직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그 진짜. 경호원 그리고 그 사람이 썼던 지금 변호사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일교 내부 자금으로 다 썼다는 내부의 의혹이 또 제기되어서 그건 도대체 얼마를 쓸 것이냐? 법무법인 태평양일 거예요. 네. 자, 법무법인 뭐 어디, 법무법인 어디라고 하는 그 돈은 도대체 얼마를 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무슨 전직 검찰총장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던 자까지 이름을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통일교에서 돈잔치를 벌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판사판 다 돈 먹는 놈이 최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래 하면서 대충 끝내고 굳이 뭐 불명예 다 덮었었는데 특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병 많은 저는 주장을 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말로 시간을 두고 밝혀봐야 한다. 돈 이렇게 헤쳐먹고 했던 사람을 저런 식으로 용서 아니 관용 아니 봐주기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검이 지금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의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추면 진짜 이건 죽도 밥도 아닌 근데 거고요. 이게 뭐 확정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 재수사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재수사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재수사 하려면 재수사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일단 저는 플리바게닝을 위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 예를 들면 전체적 선택적 진술을 했다. 이거 하나만으로 사실 재수사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을 거. 그리고 특검법상의 그 조항이 있는 거지. 국수본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수사기관에는 그 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수사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데 특검의 수사가 좀 뭔가 부실하다. 이게 뭔가 적당히 덮고 가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를 구속시키고 나니까 사실 뒤에 인물들이 별로 안 중요해 보이나? 그러니까 이게 특검 정국에 대한 뭐 국민들의 피로감 이런 게 아니라 특검이 수사에 피로감을 느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 태업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었고, 뭐 그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 이 수사가 이렇게 부실했다. 지금 김건희 특검도 결국엔 15가지 정해진 15가지 중에 한 4-5가지밖에 못 건드리고 그중에 어떤 건 끝내지도 못하고 넘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재수사를 어떤 방식이 됐건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뭐 제2특검으로 갈 건지 종합특검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거는 뭐 입법상이니까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 김한 기자 생각 어떠세요? 그러니까 2차 특검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2차 2차 특검이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요하다. 네. 근데 지금 이 특검 구조가 저는 그 박영수 특검 때랑도 구조가 상당히 달라졌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의 상당 부분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검사의 인력 부분에서 이제 과거 특수부처럼 시키면 하는
이거 어쨌든 그림을 해서 이 그림 안에 다 끼워 맞춰서 하자. 이런 이제 그 수사관들이 오는 게 아니라 왜 여러 군데서 이제 수사관들을 모아서 이 팀을 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벽이 생기고 이 수사가 지금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팀에서 무슨 수사를 하는지에 대한 공유조차 잘 안 된다 이런 아니 얘기를 그리고 하거든요. 특검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기가 소속 회사에 돌아가서 칭찬받거나 박수받거나 네.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예. 나중에 전관으로서 매출이 더 뜨는 것도 아니기 아니고, 때문에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사법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로펌의 힘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죠. 로펌의 영향이 너무 세고 이 로펌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목인데 과거 같으면 내가 여기서 명예롭게 수사하고 돌아가서 출세해야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플랜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플랜을 못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 로펌이랑 했을 때 내가 저 로펌을 나중에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저 로펌이랑 내가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가도 괜찮나? 뭐 이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뭐 김앤장과 태평양의 승리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서초동에 나올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판이고 이제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더 훨씬 10년 전보다 퇴행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대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고요. 네. 검사가 뭐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 뭐 정관료 받을 수 있다 없다 이제 이런 거 저는 일단 의지가 별로 없다. 그리고 특검의 무용론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경찰 국수본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집요하게 파헤쳐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종교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 용납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분명히 하고 그리고 여야 지위 과를 막론하고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 정도 했으면 이 발언이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 근접한 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대통령이 보란 듯이 야 그냥 윤영호 무죄야. 저 말했는데 뻥칸데 한 번씩 뻥카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인생사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로펌 법리에 따라서 했지 로펌이 특별히 누구한테 봐주라고 작업을 했겠느냐 뭐 이제 이런 근데 것들로 성대모사는 아닌데 굉장히 말씀을 믿게 한다. 그게 듣는 순간 되게 미웠어요. 아니, 윤영호죠, 윤영호. 그렇게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당하고 살자고요. 뭐 대한민국 개돼지인데 다 그 윤석열한테도 당했는데 저런 인간한테 좀 더 당한다고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네. 돈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권에서 금기어이기도 하고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돈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구 말 맞다나 돈을 처먹으려 그러면 왜 저런 종교 집단에서 돈을 처먹느냐고요. 잘 사는 자기 친구나 잘 사는 가족 형제들한테 좀 하면서 정치하지 진짜 돈이 필요하면 무슨 저런 종교 집단에 가서 뒷돈 주고 큰절했다는 이야기 있고 그 경배식이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사진 가지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통일교에서 당연히 그 장면은 누군가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평생 정치할 때 그것 때문에 저 윤영호 같은 자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국회의원을 한다 다선 중진이다 장관을 한다 그리고 언제가 꿈꾸면서 총리를 한다 대통령한다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충복이 되어서 헌신하겠다는 정치인이 그들한테 질질 끌려가면서 지금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쳐다만 보고 있어.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모 정치인 이런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네. 7년 뒤에 인생 대박이 터진다는 꿈을 꾸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 아니에요? 김건희 윤석열한테 들어봤던 레파토리 아니에요? 이 문제가 지금 터져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기강도 안 잡히고 법치도 아니고 사법 카르텔이 자기 마음대로 범죄자 만들어서 죽일 놈 다 죽이고 있는 이 판에 통일교가 나서서 정치권을 흔들면서 문재인 정부 때 다 관여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해먹고 장관 해먹고 지금 단체장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통일교가 그 말을 흘릴 때는 걸리면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좋다 너희들이 걸리면 다 죽겠다고 하면 통일교를 다 죽여뿌야 된다는 생각으로 거기에서 악질적 행위를 한 사람을 그런 결기를 가지고 우리 공공에서 뭔가 제어를 해야 한다. 윤영호가 거짓을 하고 있는데 통일교에도 선량한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통일교가 저렇게 돈질하면서 정치권 흔들어서 해외에 자기들 소위 말하는 지도부들 돈 빼돌리고 하는 거를 다 동의를 하겠냐고요. 선량한 통일교인들이. 지금 현실 정치에서는 전계환 평론가처럼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고리를 끊고 가야 된다. 여야든 끊어야죠. 간에. 그래서 저는 네. 뭐
이렇게 짜증스러운 상황이지만 전공법으로 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전공법.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고 지금 뭐 정기현 평론가님도 얘기하셨는데 수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드러나는 것만큼 처벌을 한다, 정리를 한다 이 각오로 덤벼야 되고 저는 국가수사본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가 이 건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검찰청 없어지고 뭐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 국가수사본부가 살아있는 걸로 수사도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선들 속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이 건을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결국엔 향후 이런 말하자면 수사 체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늠세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저는 지금 통일교가 어쨌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한학자도 이제 구속되어 잡혀가 있고 윤영호 씨도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정치권을 흔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내가 돈 줬어요 하면 제일 쉽지 않습니까? 네, 흔들리죠. 네, 그러면 흔들리죠. 그러니까 그 말만으로도 흔들리고 그렇게 보면 또 여기서 카더라 나오고 뭐 나오고 또 언론에서 이게 붙어서 이게 엄청나게 이게 부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있다. 왜 시도를 하냐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엮여 있는 여러 가지 더 큰 비리들, 그 본질들, ODA 사업이라든가 국가산업이 나서서 통일교를 도와줬던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드러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던지는 거라고 봅니다. 정치권에. 만약에 그 과정에서 실제로 거론되는 분들이 정말 통일교 윤영호가 주장하는 것처럼 뭐 금품을 받았다도 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거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막론하고 누구든 그런 증거가 있고 밝혀지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강하게 주문을 한 거고요. 이런 종교 집단, 전 사입이라고는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이런 식의 종교 집단들을 잘 봐야 되는 게 그 나는 신이다라는 곳에서도 보면은 JMS 그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럼요. 검찰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럼요. 사방팔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통일교는 예외일까요? 저는 이런 부분도 좀 깊숙이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어떤 누군가를 해하고 하는 일들을 무슨 자기들의 성령을 받은 것처럼 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를 통해서 봤어요. 그럼 통일교는 예외일까도 한번 저는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해악들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종교가 정치하면 안 되고 이런 집단은 해산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니까 앞으로 그 말에 전 더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네, 문화부 종무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짧게 세 네, 가지만 오늘 짧게 세 가지. 중점 네, 세 좀.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그러면 특검 측은 오늘날 왜 4년 구형을 하고 무죄를 주려고 보석을 주려고 했을까를 살펴보면 윤영호라는 사람을 통해서 윤석열과 독대하고 이미 캄보디아 사업까지 지원을 승인받았다라고 발표하는 내용들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나오고 김건희도 나오고 그리고 권성동도 구속됐고 한학자도 구속되고 이러한 주요한 역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크게 이렇게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 민주당 의원 관련해서 이름이 나오는 건 오늘날 뭔가 21세기 보도 형태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권성도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이전부터 데이터가 쫙 한 번에 다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난번 대선 때나 이럴 때 필요하다면 저기서도 이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는데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는 계속 정치권으로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양당에서 했고 근데 그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선동 그 당시에 이런 주류들이 다 받았고 민주당 쪽은 일부만 접촉이 좀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사 보고서에 잠깐. 있는 근데 지금 얘기는 예. 그 대선 때, 그러니까 이번 대선, 그러니까 올해 6월에 있었던 대선 때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오는 얘기들은 있었다면 지난번이잖아요. 그러니까 22년 22년도인데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도 헷갈리실까 봐.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2022년부터 갖고 있었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쫙 푸는 내용인데 있었더라면 저는 이번 대선에서 분명히 사용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명확한 것들도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나온 수사 보고서에서 이제 언론사에서 몇 분이 이름만 이제 나왔으니까 그것만 보도로 띄워오는 상태라고 저는 보여져서 이 이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한다. 이름은 자기들이 만나려고 했었던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 정도 제안 정도 했었던 정치인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날 그럼 경찰이 갑자기 신속하게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약간 그런 메시지성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통일교 카지노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할 때 당시에 경찰의 고위 간부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자기들이 수사하는 부분을 공유를 해줬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한통속이라서 자기들이 빨리 이거를 마무리 지으려고 경찰이 빠르게 움직이고 싶은 건지 이런 여러한 관점에서 오늘 하루에 뭔가 속단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보면서 추적하면서 쫓아나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화나고 분통 터지는 날인데요. 많은 구독자들께서 댓글로 내란 극복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려울수록 또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국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요한 씨가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는데 이건 어찌된 영문인지 잠깐 만나고 오시죠. 저는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봉사자로서 오늘 저희 거치에 대해 숙고와 끝에 내린 결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윤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스피커 통해서 윤석열이 수정박 먹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윤석열과 둘이서 수정박 대병을 인당 한 병씩 갔던 사람이 바로 인요한입니다. 국힘의 비대위원장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장. 그러면서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이 윤석열 가끔 떨어지니까 뭐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고요? 자기가 의원직 사퇴하는 게 희생이에요? 그게 뭐 어쩌라고요? 관심이나 있습니까? 본인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계엄에 대해서? 자기가 가슴 깊이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요. 뭐예요, 저 사람? 윤영호가 죄송해요. 좀 이렇게 윤영호 얘기하다가 인요한 이름도 저분은 비슷하네, 진짜. 네. 인요한 저 사람은 계엄에 대해서도 잘 되길 바랬을 거고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윤석열과 대병 먹으면서 내가 비상대권을 할 거니까 우리 의원님 좀 도와주셔야겠네.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옆에서 안 들었을까요? 저는 공범이라고 봅니다. 공범이라고. 저렇게 지금 나오는 거는 저게 희생하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거예요. 뭘 엮여 있을 게 많으니까 지금 저희가 나 살려라고 도망치는 것 같고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해서 본인이 희생 없이 변화가 없습니다 말을 하려면 이번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당신들이 배출한 당에서 내란 속에 피의자 만들었던 것에 대한 반성이라도 한마디 하고 나가십시오. 나가려면요. 저 뭐 하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정치 현장의 깊숙한 사정을 인요한 전 비대위원장이 잘 모르는 분이에요. 예전에도 비대위원장이 나왔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국힘 관계자들 만나보면 저분은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현실 정치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면 굳이 인요한 의원의 위치에서 보면 윤석열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실을 최근에 본인이 알아차렸다. 그 전까지는 어떤 이유나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사유가 존재했다라고 했는데 요즘 김건희 윤석열 사건의 진상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야 윤석열 몹쓸 사람이네 라고 결론을 내렸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그렇게 믿어서 하시는 말씀 아니요. 아니죠? 경우의 수를 놓고 그럴 수 있고 두 번째 몰라서. 네. 여기에서 계속 있다가는 다 죽겠다라는 현실적 판단을 충분히 했을 수 있다. 본업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국회의원이 본업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하면 본업이 뭡니까? 그게 본업 아닌가요? 국민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본업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은 내가 여기에 질려버렸다라는 그 이면에는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이런 것이고요. 자기가 지켜야 될 뭔가가 있는데 지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의원직이 이거죠. 예, 그 그리고 집안 문제도 있고. 네, 세 번째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장동영 체제가 이제 무너지니까 내가 여기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장동영 너는 더 아니야. 도저히 네가 지금 당 대표하는 거 인정할 수 없어. 라면서 일단 의원직 사퇴라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대위로 가는 일종의 이제 출발 지점에서 이제 첫 차가 떠났다라고 하는 면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요한의 뒤를 이어서 누가 또 그만둘 사람이 있을까요? 아유. 이분들은 생계형이라 잘 안 그만둘 그만둔다기보다는요. 네. 이제 당직에 대한 사퇴도 지금 이미 예고가 돼 있고요. 네네. 또 지금 최고위원들의 사퇴도
어떤 상황이 오면 결정적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지 않으면 국힘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이제 현실적 얘기가 국힘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저는 아침에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는 근데 지금 이제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를 소화할 역량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기획을 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당원 네. 게시판 뒤지는 정도 근데 수준이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신한국당이나 이런 정당이었다고 치면 야 인류한이 우리 입장에서 크게 의미가 있지 않지만 이 인류한 사태의 의미를 살려서 가자. 그러니까 이걸 하고 다 당직 사퇴하고 사과하고 뭐하고 해서 어쨌든 장동혁이 더 문제인 것 같아. 장동혁으로는 선거 못한다. 그러니까 장동혁을 무너뜨리자. 압박을 해서 이런 기획을 누가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할 역량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임요한 의원은 뭐 어떤 생각했는지 뭐 그 내심까지 제가 뭐 모르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아 정치란 뭐 그렇게 돼야지라는 선의의 생각을 가졌을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고 아까 이제 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갑자기 왜 사퇴하는 거야? 뭐 이런 이상의 파장을 못 만들어내는 뭐 지금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냥 해프닝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봐도 내려가기 싫어하는 분 같은데요. 지금 표정 보니까 사퇴하고 싶지 않은 분 같은데. 그런 분도 가끔 있어요. 사퇴 선언하고 네. 실제 사퇴 안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신빙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인요한 씨가 원래 이제 대한민국 1호 특별 기화자 출신이고 혁신위원장이었어요. 김기현 대표 그렇죠. 시절에 네. 혁신위원장에서 42일 했는데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나는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고 비례대표 8번 딱 받았습니다. 처음엔 지역구로 달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 본업으로 돌아간다 하는데 그 전에가 이제 아마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 네, 외국인 진료 소장이었습니다. 네, 의사로 알고 있는데 윤호균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왔던 계기가 정치권에 왔던 계기가 의사 정원 문제 때문에 그런 거 해법 해결하자고 왔는데 의사 정원 할 때 눈 감고 귀 감고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 정원 2,000명에 대한 어떤 조사가 나오니까 그게 아무런 근거도 없었고 실제적으로 이게 김건희가 그냥 2,000명 하자고 했던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인요한 씨는 본인의 역할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도망가다가 제가 하나 예상해 볼까요? 장동혁 대표 체제 무너지면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올 겁니다. 네. 야, 야, 진짜 이해래요. 멋진 추론이고 이해래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이해래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분이 이제 물러나면 그 다음 비례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게 뭐 큰 의미가 어떤 있나요? 변호사가 들어오고 김소희 변호사 이소희. 시 의원을 했던 분인데요. 왜냐면 제가 저분을 얼마 전에 뵀는데 저분이 이제 최근에 했던 저분이라면 인요한? 예, 예. 네. 그 최근에 윤석열은 구치소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메시지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요번에 연유랑 이제 뭐 해가지고 구치소 앞에 뭐 면회 갈라나 보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경조이펙에서 만났어요. 네. 막상 윤석열 보러 갈 것처럼 얘기하더니 경조이펙 구경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약간 윤호개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런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데 뭔가 그 내부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물러나 달라. 요 말하면 되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바톤 그건 터치를 하는 게 내부에 아닐까. 누구죠? 아, 당에서? 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그렇게 않을까. 질서 있는 그룹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인요한 비대위원장이 영입됐을 때부터 사실 뭐 그냥 좀 나이브하고 물정 모르고 근데 이미지는 괜찮은 그리고 우리 당에 없는 뭐 이런 컨셉으로 온 거잖아요. 게다가 예. 전라도 사투리를 유창하게 하는, 구사하는. 예, 그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뭐 한국인이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이미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왔기 때문에 사실 그 효용 가치는 끝난 거잖아요. 이제 끝난 거고 그러니까 1년 의원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뭐 입법에 적극적이거나 무슨 전문 분야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관련해서 활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여의도에서의 효용 가치는 끝난 거고 뭐 그런 차원에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렸다 이제 질린다 좀 여기 근데 국회의원들 중에 국회 활동하는 거 질려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있죠. 네. 네. 안 맞는 분들 네.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를 받아서 소화하는 역량이 있어야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사태가 되는데 지금 전혀 그래 보이진 않는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제 희생이라고 말하면 희생 이전에 좀 반성, 그 다음에 사죄, 적어도 사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없고 그냥 뚝 넘어가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미지에 기대려고 하는 그래서 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로운 이미지로서 또 다음 길 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 인요한 그 씨의 행보를 봤을 때 보면은 의사였을 때는 본인이 거기서는 약간 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시하고 본인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줬었고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 때도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따라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본인이 어쨌든 찐윤으로 완전히 분류가 되고 계엄 때도 약간 찬성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고립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당에서도. 그러면 그 원오브 댐으로서의 역할을 자기는 하기는 싫다. 그렇게 저는 읽히거든요. 아, 주인공이 되고 싶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지 세탁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 보여요. 윤석열하고 손절도 하면서 그러면 장동혁을 좀 세게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또 안 하잖아요. 또 그런 용기는 또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짜잔하고 야 내가 마치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멍해를 내가 뒤집어 씌워서 내가 희생했다라고 지금 계속 포장을 하다가 나중에 당이 위험할 때 또 다시 짜잔하고 나타나려는 심보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을 그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는데 인요한 씨는 특별히 오늘 제가 반칙을 한번 하면 네. 등치값을 못하는 사람 같아요. 아까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디서 수정방을 한 병? 한남동 관저에서 예. 인요한하고 윤석열이 둘이서 한 병씩 먹고 예. 한 병씩 먹고 있는데 저 윤석열이 시계를 보더니 이땡땡 욕설입니다. 이땡땡 왜 안 와? 그러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이 들어왔고 셋이서 한 명이 더 왔으니까 한 병 더 먹자. 그래서 수정방 대병을 3병을 먹었다. 인요한이 심장 수술을 했대요. 옛날에 외국 나와서. 그래서 심장 터지는 줄 알았다라는 말을 제가 확인했는데 본인이 그 이야기를 바깥에 나와서 대통령 술 네네. 마신 거를 자랑 삼아 네, 자랑하는 거죠. 하도 자랑하는 많이 거. 먹으니까 내가 심장 터지는 줄 알았다라고 수정방 하면서 이제 세니까 그게 한 56도인가 그거 뭐 예, 큰 병으로 이렇게 그거 먹어서 뭐 그다음에 당뇨인가 뭐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 이제 소맥을 안 먹고 독주로 갈아타고 뭐 이런 직후였고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하고 둘이서 술을 마신다는 그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을 술을 마시는 것도 이상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쭐해서 전화하고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보고도 이 땡땡 욕을 하는 정도고 뭐 그런 걸 자기가 다 보고 그러니까 뭐 나이는 실제로 지금 외교부 장관보다 누가 윤석열하고 더 뭐 많습니까? 검색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윤석열이 윤석열하고 거의 같지 않나요? 저 모르겠습니다. 박진하고 아니 박진 의원이 박진이 나이 많죠. 더 많아요. 윤여한은 59년생. 아, 네, 그럼 다 네. 윤석열보다 많네. 그러니까 지금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박진 의원은 몇 년? 56년생입니다. 훨씬 많군요. 그런데 자기한테 한참 선배인데 이 토리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토리. 새끼. 네. 그러니까 토리. 영어로 토리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토리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기세등등했고 그 술 이야기 하니까 저도 말씀드리면 네. 외부인들하고만 술 마신 게 아니고요 안에 있는 비서관이나 수석들도 술 먹자 하면 그날 저녁 뭐 완전히 쫄아가지고 왜냐면 수정방을 몇 병씩 가져와서 먹어야 되니까 수정방 대기시키고 이러면서 어떤 분은 진짜 4병을 먹었는데 죽을 줄 알았대요. 아까 심장 터지는 게 아니고 더 무서운 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터지면 죽죠. 아니 그래서 술 먹자고 할 때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제안인지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오후 5시가 되면 혹시 불려갈까 싶어서 엄청 걱정을 했다라는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밖에서 했으니까 제 귀에도 들렸는데요. 그리고 떠벌리던 사람이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아주 가까운 정말 둘이서 술을 대작을 할 정도로 친밀한 사람이 이제 와서 뭐 윤 정부의 계엄 이후 뭐 마치 자기가 고통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손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좀 웃깁니다. 그 사람 자기가- 이름 공개하시죠 그냥. 자기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옛날에 친했는데 지금 안 친한 것처럼 이야기한 사람 여럿 있잖아요 지금. 아, 뭐 많죠. 네. 본인이 윤석열과 진짜 가깝고 정말 윤석열을 생각했다면 그런 행동이 있었으면 조언을 해줬어야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 역할을 하셔야죠. 이렇게 맨날 술 취해서 있으면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께서 불행해질 거예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네. 신기하거든요. 아니, 사실은 화를 내야죠. 그럼요. 대통령님. 캠프 시절에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캠프 시절에 늘 방에 들어가서 끝나면 와서 술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윤석열이 술 먹고 숙취 때문에 유세빵 꾸낸 게 여러 번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 최소한 그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다 알았던 거잖아요. 어떤 유형인지. 근데 지금 이제 임 소장님 말씀 한 명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이 와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국군 통솔자가 돼서 투스타 쓰리스타들 불러다가 술 마시면서 계엄을 모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간 거를 다 방치한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인요한 씨도 그거를 방치한 책임에서 꼽으면 굉장히 우선순위 높은 사람이겠죠.
아니 그리고 대통령하고 둘이 술 먹는다는 게 그냥 방치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권도 챙길 수 있고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김건희처럼 뭐 특별히 금거북이 갖다 주지 않고 술만 먹으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 아주 편한 관계인데 아니 몹쓸 사람 같아요. 술자리에 가면 주요 인사들을 불러서 자신보다 인생 선배 또는 원로급 정치인들 불러서 술자리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이제 대화를 국정 운영과 관련된 원칙, 방향, 철학 같은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윤석열은 딱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면 바로 술부터 출발을 해버리니까 한 5분쯤 지나면 그때부터 국정에 대한 고담 준론이 아니라 국정에 대한 농담 또는 국정에 대한 잡담을 윤석열 혼자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대화를 하고 나면 이 사람은 절대로 만나서 술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찾아간 사람 누구냐? 민원 있는 사람 외에는 어떤 고견을 전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만날 수는 없다. 심지어 술 사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면 대선 후보 시절에 충청지역 유치에 갔을 때 저녁에 호텔로 다 이렇게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경호원들이 다 붙지 않습니까? 호텔에 잠을 자도록 하고 들어갔는데 경호원들 몰래 빠져나와서 국회의원 한 명과 그래서 새벽 2시, 3시에 집에 들어왔다는 거 호텔로. 그 다음날 아침에 행사 빵꾸.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렇게 할 정도로 술독에 빠져 있었던 사람 인요한 술 먹었다. 다른 사람도 술 먹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더한 것도 있는데 집권 초반에 윤석열이 이제 보령 쪽, 충남 보령 쪽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갔다가 보니까 그게 헬기로 이동을 했어요. 네. 헬기가 이동을 하면은 헬기가 3대가 뜹니다. 군용 헬기가. 네, 대통령 그래야죠. 이동하려면. 네. 그리고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고 일몰 전에 출발을 해야 돼요. 네. 왜냐면 헬기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헬기가 취소됐어요. 윤석열 술 먹고 못 타가지고. 네. 그런 일들도 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그냥 이렇게 술 취해서 음주운전 상태로 했었으니까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란 사태를 윤석열 부부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 꼴을 다 봤던 그리고 통제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이어도 이게 집합적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아양만 떨었던 사람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재판에 참석한 윤석열 재판에 나오는 증인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계엄에 대해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매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수개월 한참 전부터. 네네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술 먹으면서 그 얘기를 안 했을까? 했죠. 저는 무조건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추경호한테는 100% 한 것 같아요. 추경호. 아니 그리고 거기에 꽂혀 있는 사람이니까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리고 모른 척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아닌 척하고. 이게 그 얘기를 했다는 게 왜 우리가 말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김민석 의원 당시 의원 네네. 그리고 박찬대 의원님이 당시 늦여름 뭐 요때부터 계엄 이거, 얘기를 네, 했어요. 들었잖아요. 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망상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두 분이 왜 얘기했겠습니까? 들리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 거거든요. 그럼 어디서 아니 들었겠냐? 처음 들렀을 때는 네, 에이, 에이. 야, 뭔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들리면 이거 그렇죠. 뭐야 이거? 그게 이제 핵심 관계자 혹은 군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골프장 가서 군인들과 술 먹으면서 비상대권 얘기하고 또 여기 만나서 비상대권 얘기하고 또 의원들 만나서 비상대권 얘기하고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니까 그게 민주당까지 흘러들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가 몰랐을 리가 없죠. 자, 한때 친한계였던 장동혁은 한동훈을 완전히 죽이기로 한 것 같은데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덜컥수에 걸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당원 게시판에 가족 4명이 다 나온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명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그 제가 농담처럼 전문 용어를 쓰면 용코 걸렸다라는 거는 용코 걸렸다? 용코 걸렸다는 경상도 말이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걸려들었다 뭐 이제 이런 건데요. 자, 가족 4명이 아니 그 뜻이 어떻게 됩니까? 코 그- 뺐다? 코 깼다 이런 거 제대로 걸렸다 뭐 이제 네, 이런 네, 의미인데 제가 이제 풀어서는 이 말이 무슨 말로부터 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을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설명이 잘 안 될 거예요. 네. 요즘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다급해졌지 않습니까? 온갖 일에 지금 다 끼어들어서 뭐 이것 저것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당내 분열이라는 것이 장동익 대표가 체제 유지를 하기 어렵다는 게 하나가 있고 이 빈자리를 누가 들어갈 것이냐 한동훈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장동혁은 곧 쫓겨나거나 당대표를 계속 못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선거 전에
뭐 암초를 만날 거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 흐름이 장동혁 체제로는 지방선거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저는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인데 다만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비대위로 갔을 때 비대위원장 누가 맡을 것이냐, 이걸 누가 주도할 것이냐, 친윤이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영남권 있는 국회의원들이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수도권 의원들이 주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질서 있는 정리를 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또 하나 더, 국힘이 이렇게 갔을 때 장동혁이 순순히 물러나야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상황에 대해서 누가 이 상황을 제압을 해낼 것인가라는 문제도 이제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맞지만 현실적으로 장동혁 체제를 넘어서지 않으면 지방선거도 없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경론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지방선거까지 갈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동훈은 내일이 있나요? 한동훈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뭐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이 사건이 계속적으로 어쨌든 살아있는 카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숨어있는 게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 한동훈, 정치인 한동훈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도 어쨌든 보수의 배신자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숨겨져 있는 거고, 한동훈이 당분간 뭐 미래가 있냐 없냐를 떠나 당분간 당권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당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한동훈을 잠재적 경쟁자로 보거나 한동훈을 때리는 거는 별 부담이 없어라고 하면 언제든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아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나라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이제 말하자면 자기의 그 족쇄가 되겠죠. 한동훈에게 이제 미래는 딱 하나 남았죠. 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그냥 본인 유튜버에서 돌돌이하고 그 뭐 과자 먹고 기타 치고 고양이랑 놀아주고 하면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잘 될까요? 그렇게 그 있잖아요. 위드 그건 훈이 있잖아요. 또, 위드 훈이. 네, 예, 위드 훈이. 그리고 구독자 20만 명이니까 이제 그분들과 그렇게 즐거운 여생을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장동혁과 뭐 척을 지면서 뭔가 혁신의 아이콘처럼 뭐 한동훈이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것을 일단 좀 제쳐놓고, 한동훈이 실제로 검찰의 정치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검찰 권력을 가장 현장에서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진두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한동훈과 제대로 된 논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이든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이 있잖아요. 네. 이 문제가 실제 내용이 완전히 허위 조작 날조가 된 것이지만 여전히 프레임 위에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좀 민주당의 제대로 된 논객이 한동훈과 맞짱 토론을 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따져 물어야 한다. 한동훈의 가장 큰 죄는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하는데 참여했다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검찰의 결국 정치화에 가장 앞장서서 주도했던 인물이라는 그 책임론에 윤석열 못지않게 저는 한동훈이 크다고 보는 것이고, 그럼요. 이것이 점점점 희석되고 있는 이 과정에, 그러니까 검찰 권력의 정치화와 관련된 그 책임을 한동훈에게 끊임없이 묻고 따지고 제대로 논쟁을 해야 된다. 이거 놓치는 순간 한동훈이 약간 우리의 환상에 의해서 저 사람이 윤석열 반대하니까, 장동혁 반대하니까 괜찮은 인물이 되겠네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저는 해야 한다는 말씀을 네, 강조드립니다. 한동훈은 윤석열보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방식이 좀 달랐을 뿐이고요. 독한 특수부 검사였습니다. 저도 네. 그 부분에 동의하는 게 한동훈 씨한테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 있을 때 최고위원이 4명이 줄 사퇴를 해야지 쫓겨나는 구도인데, 사실 장동혁 당시 최고위원이 안 내려오면 안 쫓겨나는 구도였어요. 네. 근데 한동훈 씨 등에 칼을 꽂고 쫓아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가 못해서 쫓겨났구나 하고 약간 이렇게 민주적으로 할 사람은 아니라서 이를 갈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윤호개인 세력 물러나가야 된다 이런 말은 전혀 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만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조국 나랑 토론 한번 붙자. 본인이 상대해야 될 사람은 이 장동혁 체제와 국민의힘의 찐윤들인데 이에 대한 언급을 하나도 못하고 있고, 지금 재판이나 이런 특검에서도 한동훈 씨를 참고인 조사를 몇 번 소환하려고 했는데 패문으로 인해서 지금 부재로 해서 못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다고. 근데 방송들은 막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몇 가지만 얘기를 해도 이 찐윤의 체제들이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지금 이 당원 게시판으로 지금 한동훈 씨를 다시 끄집어낸 게 너 자꾸 한마디라도 잘못 뻥긋하면 여기 아예 발 못 붙이게 할 거야라고 해서 지금 서로 간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닐까? 네. 한동훈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큰 소리 치고 있을 때 특검에 나와서 김건희 윤석열이가 총선 개입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거 진술 좀 해달라고 특검에서 여러 차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본인이 나와서 조국 대표하고 맞짱 토론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본인은 밝힐 의무가 있죠. 국민들 앞에서 이미 공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러니까 뭐 정의인지 뭔지 모르지만 선택적인 거고요. 나에게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인 것 같은데 일정한 수준의 정치 지도자들은 사실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리한 일도 해야 되고 국민이 원하면 자기 소신하고 다르면 소신도 적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뭐 정치인으로서 면모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하고 싶습니다. 추경호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이제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추경호 공소장을 보니까 뭐 윤석열이가 오래 안 가니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건 미리 상당한 정도로 호흡을 같이 하면서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 주요한 일을 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날, 계엄 모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10월 1일 날 이제 그 장군들하고 술 먹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국군의 날. 네, 국군의 네. 날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찬을 국민의힘 의원 중진들하고 했어요. 한동훈 뺀 국민의힘 대표단. 아, 윤석열은 그래도 대단하네요. 10월 1일 밤에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 오찬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오전 일정은 안 안 했기 했겠네. 때문에. 그 옆에 그때 바로 옆에 누가 앉았냐? 추경호 의원이 네, 앉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추경호 의원은 말하자면 뭐 이게 계엄이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입장을 한 거고 이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에 그럼 이 출구를 누가 막아줘야 되는 건데 이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엄에 관여된 사람들 중에 전체 실행 프로토콜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뭐 추경호와의 사실상 두 번째 중요한 네. 건 국무위원들이 그렇죠. 한 축이니까 네. 윤석열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추경호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가 뭐 인지 없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는 기계적으로 2분 통화해 갖고 이게 되겠냐 이렇게 본 건데 이게 이제 인지 없이 가능한 일이냐 이 부분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다투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보도에 나왔던 그 내용이 어떤 과정으로 특검팀에서 조은석 특검이 확보했느냐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진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계엄 오래 갈까 아니니까 일단 협조해 달라라고 했다는 말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추경호가 동의를 했다 또는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철호 수석 조사 받았죠. 자, 여러 사람이 이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추경호가 오래 갈 거 아니니까 협조를 해줘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은 호응하고 받아들인 것과 동일한 사안인데 저는 왜 추경호가 이 대목에서 절대로 자신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 재판의 결과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매우 중대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역할도 사실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지만 지금 김건희하고의 관계나 이런 거 보면 훨씬 더 악질적인 범죄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고 추경호도 그런데 하여튼 결과로서 우리가 받아든 일종의 성적표랄까 이런 건 별로 없어서 역시 법원 문제, 특검 문제 계속 저는 짚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부분이 제일 의아한데요. 이정재 영장 전담 판사가 윤석열 추경호 2분 통화를 가지고 이걸 약간 단정 지을 수 없지 않나 이런 대목으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그 다음날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윤석열하고 추경호가 공모를 한 거라면 목격자가 왜 없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2분 정도 통화한 건 애매하다. 이분으로 어떻게 공모를 하냐 이런 네. 취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왜 의아하냐면 지난번에 특검 측이 재판에서도 이야기 제출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그 전주 주말에도 계속 통화를 했다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번에 영장 전담 실질 심사를 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다면 2분만 통화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정재 판사가 안 했을 텐데 그러면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갔는지 아니면 들어갔는데 어차피 내용을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계엄 당일로만 한정 짓고 2분 통화라고만 하는 건지 그 전주에도 계속 통화했던 건 재판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정재 영장 전담 판사의 이 2분만 통화했다의 중점이 왜 이렇게 잡혔는지 저는 의아합니다.
의아한 게 아니라 대놓고 봐주겠다는 거 네.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저분을 보도가 나와야 위해서는 될 것 같아요. 영장을 발부하지 않겠어라는 의지가 강해서 소극적인 해석 플러스 저는 박성대랑 추경호는 정무적 판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게 온전히 사법적으로만 법리적으로만 판단했다 이렇게는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작동을 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큰 죄를 지어놓고 그거 별거 아니었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작은 돈을 먹고도 그것 때문에 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없다라고 고민하는 것은 요즘 제가 정치권을 바라보는 약간 두 가지의 눈 같은 거예요. 국힘은 네. 진짜 거악 같은 일을 벌여놓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잘못이 있더라도 이건 드러나는 순간 태도의 문제로,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죄의, 민주당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추경호는 이 정도 되면 본인이 내란에 관여했던 문제를 떠나서 결국 달성군수 공천 과정에서 돈 문제 계속 나왔고 그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액수도 나왔죠, 20억. 뭐 20억, 30억 이런 이야기가 있고 명태균 게이트에도 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정도 구설에 올랐으면 아닌 것을 명확하게 입증을 하든지 실제로 먹었으면 아예 감방에 오래전부터 갔어야 하는데 요즘도 그냥 그런 거 전혀 없이 대구시장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의 억울함을 대구시장 출마로서 대구 시민들은 좋겠어. 이진숙, 뭐 주호영, 추경호, 뭐 인재가 많네요. 시장 나올 사람. 아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하다. 그래, 이렇게 정치를 선택적으로 판단하도록 국민들에게 강요하면서 나의 호가호의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뭐 좀 더 어리석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내가 바보이거나 아니면 국민이 바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바보이다. 그것이 아니면 원칙대로 추경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야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스픽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봐주시는 분들, 또 동영상으로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로 이렇게 하나씩만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방 이런 곳에서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요. 정말 내란 극복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방송 제작하고 있습니다.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평론가들, 수학의 정석이 아닌 평론의 정석, 전계한 평론가, 현장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2분 뉴스의 김대호 대표 기자, 정확한 취재와 분석이 돋보이는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 날카롭되 따뜻한 평론으로 유명한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전의 용사들